Isn't it strange to compete with car companies that have large resources when it comes to developing new automobiles? If you say GM or Ford, they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of engineers who can work on fuel efficiency and other means to. So where's their electric car? Well, that's my question. Where is their electric car? Big companies are not very good at revolutionary innovation. They're okay when it comes to incremental, things here and there, but they have a real problem with,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Somebody needs to lead the way. A smaller company needs to lead the way. And why is it, do you think, that these large companies who, on a first look, have much more resources and experience in a certain market? Well, it's not the quantity of resources. It's do they have the quality of? Is there a small, very talented, focused, dedicated team that's willing to take the risks and make something happen? That's the scarce commodity, not money. The world is awash in money. 저는 여러분들 이 2008년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이거랑 일맥상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양이랑. 그리고 지금 이 금양의 혁신의 길에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거짓이니 뭐니 불가능하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 시장이든 이 기업의 혁신의 이 길이든 이 인간의 삶이건 뭐든지 여러분들 자기 주제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주제를 알고 이끌어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야말로 혁신을 이룰 수 있고 또 삶을 또 풍요롭게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터리랑 전기차 시장은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GM, 포드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대규모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를 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추구를 했어요. 이런 거대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것은 작은 기업에게는 매우 힘든 도전처럼 우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듯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기업의 혁신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대기업들은요,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능숙하지만 혁신적인 변화를 한순간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혁신을 해야 해요. 제가 앞전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을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라도 이 2차전지 산업의 혁신을 일궈내야 된다. 금양과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서 또 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작은 기업과 스타트업이야말로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이 많다고 해서 혁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능이 있고 또 그 혁신적인 그런 길로 빠르게 인도하는 그런 그 기업의 플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신적인 그런 팀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금양이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러한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금양이 발포제 화학 그 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469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해서 배터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단순한 그런 자금이나 자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능 있는 인력들과 집중력 있는 팀워크 그리고 명확한 목표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69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그 장석영 부회장님께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나의 그 플랜을 컨펌을 받으려면 일주일 걸릴 게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반년이 걸릴 게 2년 또는 3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금양은 그런 체계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의 2차 전지에 포커스를 해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쉽게 이루지 못하는 혁신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469의 배터리는 기술력과 가격 면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의 배터리 삼사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금양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미 2170 배터리 라인 높은 수율 90% 이상 잡혔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죠. 그리고 4695 배터리의 빠른 수율 향상 40% 이상, 예? 그리고 내년 초까지 2170만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양이 지금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사례예요. 여러분들 명확한 목표와 미션에 몰입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과 헌신이 아무 기업이나 갖출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들도 장점이 있지만 대기업들이 갖추기 어려운 장점을 금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본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혁신을 살 수가 있었으면 벌써 여러분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금양의 사례는요, 자원이 아니라 재능과 헌신, 혁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주말인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금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늘 영상 보시고 편하게 보내시고, 또 이제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항상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응원해 주신 만큼 올바른 정보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무료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커뮤니티 입장 주소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인증방으로 입장이 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한 뒤에 무료 커뮤니티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에 입장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냐, 이제 뭐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려요.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또 다른 이제 투자 산업,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또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분석을 하고 안내를 또 따로 해드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대주주분들도, 금양의 대주주분들도 계시고, 2차전지 투자, 뭐 AI 반도체 투자, 해외 산업에 이제 각각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1024명이 입장 신청을 해주셨는데, 인증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입장이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금양의 2차전지 클러스터부터 시작해갖고 이 4695 배터리 양산 관련 이런 소식들이 좀 퍼지면서 주요 배터리 3사 관계자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관련자들이 금양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불신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한편으로는 긴장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금양이 이 새로운 배터리 469 배터리를 개발을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이들에게는 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실제적으로 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금양의 성공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금양의 단점만을 좀 부각시키고, 기사들도 그렇죠. 예, 해당 특정 언론사는 금양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금양의 그런 올바른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또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금양과 SM랩의 그 우수성을 여러 차례 보도를 해주고 있고, 올바르게 그런 또 기사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데, 안 좋은 이야기만 거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비방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에 대한 그 기사는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 아예 업로드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의 기사가 똑같이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나와도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는 뭐 빠르게 나왔어도 제가 일부러 공유를 하질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언론이 이 편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 보도는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469 배터리의 우수성을 또 심층 보도를 또 했죠. 예.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자분에게 이제 얘기를 또 듣는데 금양이 지금 또 공사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기장에서 뛰고 계신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이 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또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또 해주시는데 뭐 이제 방송에서 이거를 공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그 상상 이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외부 공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10월에 준공이 되죠. 그리고 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들 가면 또 커뮤니티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2억 셀 생산 능력을 갖춘 이 2170 배터리 생산 라인이 완공 후에 시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현재 2170 배터리는 90% 수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넘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높은 수율은 배터리 3사도 달성하지 못한 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SM랩의 니켈 함량 97%인 단결정 양극재가 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테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배터리 이 기술이 초기에는 여러분들 주로 이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몇십 년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이 분야를 선두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가. 예, 당연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한국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금양이 또 469 배터리를 양산을 할 것이고 지금 뭐 전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와 당연하다는 듯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협력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도 지금 몇 년간 배터리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CATL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에 하나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빠르게 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시아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미국, 유럽보다 훨씬 더 고성능 고효율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며 금양이 또 글로벌 진출을 하고 469 배터리를 또 널리 알려서 게임 체인저죠. 전기차의 주행 거리와 이 품질을 또 향상시킬 것입니다. 수명,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양이라는 기업의 가치는 상상 이상의 그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469 이 배터리가 현재 수율이 4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초까지 2170만큼 이 수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170과 469 배터리가 같은 생산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2170 그 라인 가동 후에 이제 또 서프팅 작업을 통해서 469 배터리 수율도 충분히 90%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2170, 내년 6월에 469 배터리가 기술력과 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리고 앞전에도 이 이광용 부사장님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M랩의 상장을 가로막았던 것이 자본이죠. 공장 착공과 관련된 자금 확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금양에서 앞전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고 서포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부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IPO 이 기술 상장 특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매출 실적 이거 향후 매출 가능성. 근데 그거 이제 매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전 영상이 있어요. 예, 오늘은 제가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거를 또 보여드리지는 또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영상을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장 가능성이 되게 좋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상장 가능을 하게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노력해서 진행을 다 하고 있다.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매출도 심지어 곧 발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상공장 착공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24년 매출 지금 2024년에 50억 이상이죠. 50억 이상.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엄청나요. 캐파가 확 늘어나는데 2천억에서 3천억까지도 그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양과 SM랩이 앞으로 대한민국 2차전지 시장에서 나아갈 그런 미래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SM랩은 또 심지어 금양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그리고 이 대기업에도 국내 대기업에도 2170 배터리 이 양극재를 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금양에게는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매출 발생은 무조건적으로 나옵니다. 올해는 아마 텅스텐 매출을 시작으로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SM랩이 이제 곧 상장 승인 여부가 나올 텐데 상장 승인 여부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되죠. 올해 10월 안에 목표로 하고 있다고 조재필 대표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상장 후에 매출이 중요한데 매출도 안정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번 진입을 하면 매출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초기에도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공장 지으면서 영캐파를 1000톤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에코프로나 다른 기업들은 더 큰 중요한規模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산품, 소위 말해서 이 양산 라인에서 나오는 양극 소재 분말을 이용해서 배터리 기업에서 양산 품질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 라인 짓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하물며 배터리 단에서는 더 많은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금양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는 바와 같이 수천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잖아요, 기장군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개발 라인은 개발 라인이고 양산 라인에서 오퍼레이션 되는 그 물량을 가지고 최후 검증을 받기 때문에 그 라인 없이는 전기자동차 회사에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약 공정만 치면 납품이 된다. 그렇지 않고요. 보통 1년 반, 뭐 소형 전지 같은 경우는 1년,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이 검증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생태계가 2차 전지 산업군입니다. 투자가 참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도 중요하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 예전에는 에코프로 이동체 전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좀 진행하는 게 그렇죠. 그때 초기에는 삼성의 시대 기술을 이전받아서 진행을 했고 초기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뭐 누워서 입 벌리고 사탕 떨어지고 기다리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기를 거쳐서 저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SM랩이 이제 뭐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이 양극재지만 한번 진입을 하면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앞으로 성장성은 참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게 양극 소재 매출 폭발시킨 게 이게 몇백억에서 조 단위로 매출이 증가해요. 양산 라인 키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양산 라인 만 톤에서 나오면 그 나오는 물량만 해도 5천억이 넘거든요. 다 판다면. 그래서 생각한다면 이게 품질이 되고 고객사의 승인을 받으면 매출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재 기업들은 하이니클 기반으로 한 어떤 이 양산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으로 뛰어납니다. LFP는 소위 말해서 개나 상어 다 하는 소재입니다. LFP는 그 LFP는 실제적으로 중국계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LFP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무릎표입니다. 왜 LFP를 한국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지. 물론 IRA법을 대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가격 경쟁력은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LFP는 엄청나게 잘 만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 기대가 큰데 한국 그 시장의 문제점이 그냥 이제 대기업 쪽에 이제 쏠려서 뭐 고용 창출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쪽도 뭐 LG 어디 그냥 너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하나를 이제 제조를 해도 여러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좀 대기업에 치우쳐진 부분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산업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성장을, S&M도 이제 좀 대기업도 성장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방면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는 자금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모든 2차 전지를 최근에 시작한 기업들은 대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업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은 아웃소싱 또는 M&A를 통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돈 없이는 2차 전지 소재 생태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그 공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이거 말씀을 드리고 편안한 주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광지 회장님께서 이 주식 담보 대출 관련해서 2022년 8월 18일 날 한국증권 금융과 이제 주식 담보 계약을 체결을 했죠. 예, 그리고 이 계약이 2024년 8월 18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저거 납부를 하는 건데 담보로 제공된 주식 수가 200만 주, 전체 의결권에 있는 주식의 3.4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4년 7월 8일 날 담보 대출을 상환을 했어요. 담보로 제공된 주식 200만 주가 더 이상 이거는 담보로 묶여 있지 않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도 사실상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게 왜 부정적입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담보대출을 상환했다는 것은 유광주 회장님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업의 주요 지금 대주주잖아요. 대주주로서 재정적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담보로 묶여있던 그리고 주식이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주식을 뭐 이런 얘기 제가 드리면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또 이 안티들이 얘기를 할 텐데 추가적인 또 나중에 또 자본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다른 용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자금 조달 전략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예? 그리고 사실상 보면은 8월 18일에 여러분들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시면 나와요. 여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거 다 이걸 다 살펴보지도 않고 안티드라마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날 상환을 했어요, 여러분들. 만기일보다 약 한 달 반 정도 앞서서 상환을 한 거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쵸? 이거는 뭐 조기 상환이잖아요. 충분한 자금을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 능력, 기업의 재정 상태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목표가 있다. 그렇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보고서에도. 이 조기 상환 자체도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용도를 높이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예요. 아, 그냥 뭐 조기에 늦나 보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향후 추가 자금 조달 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똑같아요.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들 조기 상환했던 사람 그 다 이력이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더 유리한 조건을 나중에 또 부여를 해주잖아요. 이 주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주주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조기에 자유롭게 돼서 추가 담보 제공 혹은 또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전략적 활용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이 경영 전략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는 요소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신호에서 좋은 신호죠.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제 뭐
OTC 마켓 레벨 1 그 상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M랩 기술 특례 상장을 앞두고 이러한 움직임을 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또 유 회장님의 움직임을 봤는데 이런 상황 자체도 저는 그냥 작은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여기엔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행동이고, 이거는 어떤 한 그런 좋은 소식들과 이런 게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해서 주가 상승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계속 유지를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희일비 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2차전지 매출을 앞두고 있고, 심지어 2차전지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양이 이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SM랩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양의 지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전체 기업 가치 상승이에요. 가치 상승. 그때는 담보대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진의 의결권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영의 안정성 강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기반, 그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터리 3사는 다양한 사업 분야와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면서 혁신을 빠르게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양은 대기업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팀을 구성하고 명확한 목표와 미션에 집중함으로써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돈이 많다고 해서 기술력과 일단 그 성장성이 확보가 돼야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돈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이런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드시 읽어낼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혁신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기술력과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룰 것이고,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앞으로 이제 금양이 또 추가적인 재정적 유연성을 또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커뮤니티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결론적으로 재정적 그 안정성을 확보를 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시점에서 유연한 자금 운용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사장님께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음 인터 배터리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3월 인터 배터리잖아요.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네, 아마 많이 놀랄 일이 생기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해도, 크게 하락을 해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양의 이런 훌륭한 계획,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분들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그런 또 성장성과 능력과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본업하시고, 또 주말에는 가정과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차트, 주식에 대한 그런 거에 너무 몰빵하지 마십시오. 삶을 몰빵하지 마시고 이런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분명히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은 추후에 진짜 나중에 아마 팔라고 해도 팔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이들과 함께 또 주말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커뮤니티에서 또 좋은 정보들, 금양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 안내도 또 해드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